그 법 아래 썰 풀어주는 변호사와 그 친구들의 오변호사 장 실장, 황 실장입니다. 저희가 썰 풀어주는 변호사와 친구들이라는 컨셉으로 네. 여러분께 앞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것들 그거를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친한 선배 변호사라 생각하고 한번 좀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는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 너무 핫 이슈잖아요. 네. 저 러시아 징병 피해서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쟁터에 가서 하루에 몇천 명 죽는다. 대략 한 8천 명 정도 징집돼서 잡혀갈 때 자살한 래퍼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 사례는 간단한 거겠네요. 젊은 친구들 군대 네. 가야 되는데 피해서 왔어. 네네. 네, 그러면은 난민의 허용이 되는지. 네.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난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원래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은 취업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애 태어나도 의료보험도 안 되고 이러는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 초등학교 갈 때도 그냥 무상으로.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협약을 가입을 해가지고 폭증 2022년도에는 11,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난민을 신청한다면 사실은 받아주는 기준이 있나요? 난민의 기준과 요건이 있긴 있죠. 네. 난민법 제1조를 한번 볼까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어떻게 보면은 요건을 한정해놨네요, 그죠? 인종, 종교, 국적이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 이 두 가지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게 보고 있네요. 박해 염려가 아니라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예.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의 기준으로 따져볼 때 부당한 어떤 차별이나 억압을 받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불과 175건에 대해서 난민 인정을.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온 조나단이라는 청년. 네. 아버님이 어디죠? 콩고인가? 그 아프리카 그 나라. 네, 공공민주공화국. 거기서 부정부패에 항거를 해서 공익신고나 하고 막 박해를 받아서 우리나라 오신 거야. 그래서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자율융복합 전공학부 조교수로 재직을 콩고에서 엘리트셨던 것 같아요. 법무부가 항소를 한 이유를 잠깐 찾아보니까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법무부는 이거를 범죄인이라고 본 거네요, 그죠? 그냥 병역법 위반. 우리 황 실장님이 보기엔 어때요? 그건 저는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솔직히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분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그 러시아의 전쟁에 반대하는 거는 그 정치적 성향에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이 러시아 청년들의 입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나는 거기에 반대를 한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면 그 형사처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거나 하게 된다. 나는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 러시아 사회의 전쟁 반대의 정치적인 의견을. 그렇죠. 네. 이분들 인터뷰 잘 하셔야 되겠네. 인터뷰에서 독재 푸틴 이런 발언 하셨더라고. 요 발언하면서 난민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러시아로 다시 송환된다. 이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그 우크라이나 쪽에 지하 벙커에 수감돼서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러시아의 어떤 성향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볼 때는 박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난민 신청하신 분들의 견해는 정치적 견해가 러시아랑 자기랑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이 전쟁이 국제적으로 불법인 거는 공인된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일단은 조금 한번 구별해보죠. 일단은 정치적 이유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해당되는 어떤 뭐 굶주림, 경제적 곤란, 체제 불안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유라는 것은 뭐 어떤 그 특정 집단이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아니면은 국가나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의견 표명하든가 활동을 하든가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권력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 대립도 정치라고 하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넓어요. 사회적인 의견 개진하는 것도 사실 정치야.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는 활동, 어떤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고 사회에 대한 발언하는 것도 정치적 이유라고 코로나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오는 경우에 의견은 아니잖아. 그것도 사회 체제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탈북자에 대해서 미국은 난민으로 인정을 해요. 탈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탈북하죠. 그렇죠. 목숨을 건다. 그냥 박해에 공포가 있어. 끌려가면 아오지탄강 가는 거지. 그렇죠. 노동 좋아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탈북하는 순간 김정은 정권이나 국가 권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탄압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박해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법무부처럼 북한의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범죄다. 그러면 난민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 하면은 평생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거죠. 그럼 그 원래 인정됐던 사유가 없어지면은 난민 지위도 그럼 취소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또 법무부에 또 신청하겠죠. 아니면 본인이 보따리 싸고 나 이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조나단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콩고 체제가 여전히 불안한가 보죠. 뭐.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글로벌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난민법 체계도 적극적으로 좀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기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가라앉는 국가들 이 국가들은 그게 내 책임이야? 우리나라는 책임이 없어?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거는 모든 국가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출하죠. 우리도 책임이 있단 말이야. 사실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난민법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냐. 내가 글로벌 난민을 위한 시민위원회의 대표다 생각하고 뭐 기후 변화 등 국제 사회가 모두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는. 네. 그리고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에 그래서 대해서 해당 국가의 어떤 세계사적인 뭐 지위, 위치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을 난민법에다가 갖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한번 그 러시아 징집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 청년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썰을 풀어보다 보니 그 썰이 기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난민법 변화에 대한 어떤 논의까지 좀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황 실장 이제 난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이 명확히 오셨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또 다음 소재는 뭐예요? 우리 그 친구들 분께서도 좋은 소재 발굴하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참신한 시각과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